기법을 이용한 DNA 마이크로 어레이 자료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 DNA 마이크로 어레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DNA 마이크로 어레이의 그러니까 통계적인 분석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전에 했던 리뷰에 대해 일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DNA 마이크로 어레이라는 건 DNA 그러니까 솔리드 서포트 위에다가 DNA를 그러니까 고정시켜 놓은 것으로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유전자가 어디서 언제 왜 얼마만큼 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주고,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있던 어떤 생물학적인 툴에 비해서 나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나아졌다는 게 셀 자체를 디스터먼스를 줄 때 시스테마틱하게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러한 DNA 칩 자체가 또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실험과 데이터 분석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거치고 나온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다르게 얻어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응용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포커스 맞추는 건 캔서 진단 쪽입니다. 캔서 진단 쪽에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그림 보시면은 ABC 노멀 셀에서 준 ABC 반응 패턴과 캔서 셀에서 준 ABC 반응 패턴이 틀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노멀 셀과 캔서 셀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실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트리트 셀과 언트리트 셀로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캔서 셀과 노멀 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노멀 셀에서 RNA를 프리파레이션 한 다음에 그 RNA에다가 어떤 그러니까 다이를 레이블링 합니다. 레이블링 한 것을 DNA 칩에다가 반응을 시켜가지고 둘 간의 컴피티션 하이브리데이션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 반응의 정도를 이미지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밑에 보시는 색깔 같은 거를 이미지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수치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치화된 데이터는 저 위에 매트릭스 폼이 보이는데 위에 칼럼이 샘플들이 되겠고 로우가 지금 유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유전자들에 대해서 각각 샘플들의 발행 패턴의 수치화된 정보를 가지고 아래편을 보시면 Gene A, Gene B가 있고 빨간색 동그라미랑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빨간색은 샘플 A고 파란색이 샘플 B, 서로 이 둘을 각각 다른 캔서셀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오른편 위쪽에 그림 보시듯이 클래시피케이션 하거나 혹은 그 아래편을 보면은 이 클래시피케이션 외에도 어떤 질병 관련 유전자, 그 유전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X축에 보시면 샘플 B 그룹에서 발현하는 거, 샘플 A에서 발현하는 패턴을 볼 수 있는데, 그 패턴들 중에서 샘플 B에서는 하이 익스프레션 많이 발현하고, 샘플 A에서는 로우 익스프레션 낮게 발현하는 거, 혹은 반대로 샘플 A에서 높게 발현하는지 샘플 B에서 낮게 발현하는 그런 Gene A나 Gene B 오른편 그림 쪽에 보시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른밖에 맞지 너무 디테일하게. 예. 이것은 최초로 캔서 클래시피케이션의 DNA 칩을 이용한 건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두 가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캔서를 DNA 칩을 이용해가지고 분리한 최초의 스터디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실제로 캔서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피부암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를 DNA 칩을 찍어서 보니까 캔서가 두 개 있더라 라고 판명한 페이퍼입니다. 이외에도 이거 같은 경우 네 가지 타입에 대해서 나눈 케이스고요. 이전 스터디와 틀린 차이점은 이전에는 어떤 필터링하는 개념을 많이 도입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모든 유전자에 대해서 다른 PCA를 이용해가지고 체크를 PCA를 하고 난 다음에 유럴렛을 사용해가지고 네 가지 캔서 타입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PCA를 하고 난 다음에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분리한 케이스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PCA를 사용해가지고 디멘전을 리덕션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 스터디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DNH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샘플들이 100개 정도 있고 그 변수들은 한 2만 개 내지 적게는 한 2,000개 그 정도로 상당히 변수 많은데 샘플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많이 쓰는 게 유니베리티브하게 어떤 필터링 개념으로 그 변수를 줄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드는 거나 한 PCA를 사용해가지고 주변면을 축소시킨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PCA를 사용하게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주인 AB가 있으면은 PCA를 잡게 되면 첫 번째 PC를 이쪽 쪽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PC는 이쪽으로 잡게 되고 첫 번째 PC로 잡게 되면 그 녹색과 파란색 캔서를 나누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PC로 만약에 잡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나눠집니다. 근데 PCA의 그 크라이테리온 자체가,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첫 번째 PC를 우선시하게 베리언스 맥시마이즈하게 잡다 보니까 이런 단점이 생기는데 이런 점을 보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그 프로포스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PCA를 한 다음에 DNH 데이터를 가지고 PCA 분석하고 그에 대해서 윌크스 람다 가지고 그 PC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축소된 것을 가지고 유럴렛을 하고 K 니어리스트 네이버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했었던 데이터는 브레스트 캔서인데 이 브레스트 캔서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의 캔서 타입인데 그 전이가 잘 진행되는 거나 전이가 진행이 안 되는 케이스라 그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고 이 같은 샘플이 토탈 96개고 변수로 사용된 유전자는 24,000개입니다. 그래가지고 트레이닝 샘플은 77개, 테스트 샘플은 11개를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그 PCA 한 다음에 윌킨스 람다를 가지고 PC를 랭킹을 쭉 매기고 난 다음에 그 랭킹에 해가지고 그 트레이닝 랭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X축에는 사용된 PC 개수들이고요. Y축은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레이트입니다.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저희 그 프로포스 개수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아까 전에 그 네이처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프리비어스 워드에 사용되었던 그냥 PCA를 해가지고 뉴럴넷으로 한 케이스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레이트도 전반적으로 흰색이 검은색보다 낮은 걸 알 수 있겠고 저희는 그 11개를 프로포스 메소드에서는 11개를 사용했고 오리지널 메소드는 그보다 좀 그 뒤에 거는 15개를 사용했습니다. 요거는 KAM을 한 케이스인데 전반적으로 KAM 경우에는 그러니까 프로포스 메소드는 에러 레이트가 점점 많이 쓰면서 그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오리지널 그러니까 PCA만 쓰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에러 레이트가 다 0.3 이상으로 되게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테스트 셋에다가 적용을 시켜봤는데 저희 빨간색 적는 게 프로포스 메소드이고 오리지널 메소드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걸 볼 수 있겠고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를 맨 처음에 분석을 했었던 그쪽 그룹의 결과가 거의 비슷하거나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레이트 같은 경우 낮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것은 그러니까 유전자 간의 데이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DNA 칩의 유전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심한데 그런 코릴레이션을 심한데도 다룰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유니베리티브하게 필터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별량 통계 분석, 다별량 통계를 이용하는 그 기반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은 다별량 분석하면은 그 이쪽 DNH 데이터에서 다별량 분석하는 기법이 현재 사용된 게 유전자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비해서 컴퓨테이셔널하게 속도라든지 그런 것이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PC 자체를 조금 보완해서 임프로브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퓨처로는 저희가 이런 기준, 그러니까 이런 멀티베리티브 다별량 마커 셀렉션 크라이테리온을 지금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브레스트 캔서를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차이분수, 그러니까 4가지 캔서 타입에 대해서
마커진 한 결과인데, 그러니까 이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기준 가지고 그 마커진 솔루션을 한 케이스인데, 이 위에서 보시면은 되게 분석이 잘 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도 정확하게 됐고, 그 같은 그러니까 머스트셀은 머스트셀로 잘 분류가 됐고, 그리고 밑에서 보면 유전자가 빨간색은 그 하이 익스프레션이고 녹색은 로우 익스프레션인데 다 캔서별로 하이 익스프레션 되는 것들이 본 케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